여러분, 요즘 한국 금융시장에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막 역대급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뭐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전 다른 상황이 그것도 동시에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미스터리한 역설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곳부터 가보시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조 3,8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딱 3개월 동안 국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요. 이게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시장이 진짜 건강하구나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일단 머릿속에 잠시만 담아두세요. 이제 이야기의 완전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그곳으로요. 자, 이번에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364억 원. 네, 마이너스예요. 이게 믿기시나요? 똑같은 기간에 부동산 신탁사들은 이만큼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2조 넘게 벌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정반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충격적인 적자인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우선 증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같이 한번 들여다 보시죠. 뭐 비결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뜨거웠던 주식시장이죠. 아니, 하루에 거래되는 돈이 평균 23조 원이 넘었대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 뭐 수수료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거기다가 증권사가 직접 투자해서 번 돈도 있고 또 투자은행, 그러니까 IB 쪽 실적도 탄탄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파티가 모두를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이익을 거의 다 쓸어간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2분기 전체 영업수익 중에 무려 73%, 네, 73%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몇 안 되는 아주 큰 대형 증권사들이 싹쓸이해 간 겁니다. 결국 이번 호황은 사실상 그들만의 잔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빛이 환하던 곳을 떠나서 좀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3,406억 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둬야 하는 뭐랄까 비상금 같은 돈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버는 돈보다 앞으로 손해볼 걱정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거죠. 이런 걱정은 신탁계정 대여금이라는, 좀 이름이 어렵죠? 이 돈이랑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 있는데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신탁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돈을 꺼내서 급하게 빌려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응급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진짜 문제는요. 이 응급자금의 규모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6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8조 5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 부동산 시장 여기저기서 제발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증권사 얘기랑 신탁사 얘기가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한쪽은 파티, 한쪽은 비극.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바로 이거예요. 증권사의 그 화려한 축제, 그리고 신탁사의 그 끔찍한 비급. 이 모든 게 사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먹구름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 문제인데 이걸로 타격을 받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신탁사들은 프로젝트 부실이라는 직격탄을 지금 당장 맞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증권사들은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터질지도 모르는 아주 거대한 시한폭탄을 그냥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시한폭탄 정체가 뭐냐? 바로 부동산 PF 채무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친구가 돈 빌릴 때 야, 내가 보증서 줄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가 건설사가 돈 빌리는데 보증을 서준 건데 만에 하나 그 건설사가 망하면 그 수조 원짜리 빚을 증권사가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리고 이 시한폭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체 증권업계가 보증을 서준 금액이 1년 만에 거의 2조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액이 무려 15조 4천억 원입니다. 위험의 덩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가장 소름 돋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반전이 드러납니다. 이 엄청난 시한폭탄 15조 4천억 원, 이 중에 70%가 넘는, 그러니까 거의 11조 원에 달하는 위험을 과연 누가 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축배를 들었던 바로 그 대형 증권사들입니다. 가장 화려한 빛 바로 뒤에 가장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니까 전체 그림이 좀 보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뭘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뜨거운 주식 시장이 증권사에게는 기록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둘째, 차갑게 식은 부동산 시장은 신탁사에게 기록적인 손실을 안겼죠. 셋째,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는 부동산 위험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위험의 대부분을 역설적에게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바로 그 대형 증권사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기록적인 이익이라는 화려한 커튼이 그 뒤에 숨겨진 기록적인 위험이라는 시한폭탄을 과연 언제까지나 가려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한국 금융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